안녕하세요, 모아이 식구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운동해야지 결심했다가 막상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버리는 그 경험. 또는 잠을 못 잔 날 괜히 짜증이 나고 단 게 먹고 싶어지는 그 느낌.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오늘은 그 답을 뇌과학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에벨리너 크로너의 뇌의 하루입니다. 에벨리너 크로너는 발달 심리학자이자 뇌과학자로 네덜란드 로테르담, 에라스미스 대학교와 레이던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수십 년간 갓난 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뇌가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뇌에 대한 이해는 우리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이다. 이 책은 학교, 직장, 여가 등 다양한 세대의 일상생활을 배경으로 볼스트라트 주민들을 따라가며 그들의 어려운 딜레마와 순수한 즐거움을 함께 살펴봅니다. 어렵고 딱딱한 뇌과학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의 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뇌의 하루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운동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정신 건강 문제를 덜 겪는다는 건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려 49편 이상의 연구를 종합한 대규모 메타 분석을 통해 밝혀진 사실이에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은 단지 몸을 단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뇌에서 목표 지향적 사고와 자기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 피질을 강화해준다고 해요. 여러분도 운동하려고 하면 머릿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귀찮아, 오늘은 그냥 쉬자. 그 목소리 사실 뇌에서 오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인간의 뇌에는 고도로 진화한 전전두 피질이 있습니다. 이 덕분에 우리는 미래의 자신을 상상하고 지금의 선택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측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꾸준히 운동하면 나이 들어서도 활력 있게 살 수 있겠지. 수영하고 나면 커피가 더 맛있을 거야. 이렇게 작은 보상을 미리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귀찮음을 이기는 건 의지력이 아니라 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다음은 수면 이야기입니다. 수면은 뇌의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기분에도 큰 영향을 주는데요. 하루만 잠이 부족해도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해요. 이런 현상은 특히 여성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수면이 부족하면 열량이 높은 음식을 평소보다 더 찾는 경향도 있어요. 야식이 생각나는 날 혹시 잠이 부족하진 않으셨나요? 그래도 주말에 몰아서 자면 되지 않나? 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몰아서 자는 방식은 생체 리듬을 흐트러뜨리고 사고력과 정서 조절 능력도 저하시킵니다. 수면은 미루거나 나눠낼 수 없는 매일 꼭 채워야 하는 뇌의 충전 시간이에요. 스트레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죠. 그런데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바로 호흡 연습입니다. 호흡은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해서 몸의 긴장을 완화해 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교감 신경계보다 부교감 신경계를 더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짧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호흡이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해 몸을 이완 상태로 이끕니다. 우리 모아이 식구들과 함께 연습해봤던 버터플라이 허그도 이와 관련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두 팔로 자신을 안아주는 그 동작. 단순해 보이지만 신경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방법이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누군가 건네는 넌 잘할 수 있어라는 한마디. 이 말이 실제로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지각된 스트레스도 줄여준다는 게 연구로 밝혀졌어요. 말 한마디의 힘 정말 대단하죠? 우리는 살면서 신뢰가 깨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집단적 경험으로 인해 약해진 신뢰.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상호성에 기반한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교사나 상사가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경험, 그 작은 순간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잃어버린 신뢰도 개인적인 차원의 따뜻한 경험 하나로 복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거절당했다는 느낌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시도가 도움이 됩니다. 상대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여전히 많아. 이런 생각의 전환에도 전전두 피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생각의 전환이 혼자일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일 때 훨씬 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모아이 식구들이 함께 있어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멀티태스킹을 잘하면 유능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뇌과학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뇌는 많은 일을 동시에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지적 통제력은 유한해요. 인지적 자원을 여러 과제에 동시에 할당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걸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을 수 있어요. 반면 뇌가 정말 잘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공감이에요. 인간의 뇌는 놀라울 만큼 정교하게 공감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에 거울 뉴런이 있어요. MRI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의 운동 영역은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거울 뉴런 덕분에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정서까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넘어지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하고 반응하는 것, 바로 거울 뉴런의 작용이에요. 자기 결정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3가지 핵심 욕구를 충족할 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성,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느낌. 두 번째는 유능감, 내가 어떤 일을 잘하고 있다는 느낌. 세 번째는 연결감, 타인과의 관계가 의미 있다는 느낌. 이 3가지가 모두 채워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장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모아이 식구 여러분도 지금 내 삶에서 이 3가지가 충족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쁜 습관이 반복되어 중독까지 진행됐다면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심리학자 레이나웃 비르스 교수는 알코올 중독자의 습관적 접근 편향을 훈련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접근 편향이란 무의식적으로 알코올에 끌리는 반응이에요.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자동으로 드는 것이죠. 치료 프로그램에서는 알코올 관련 이미지를 피해서 다른 이미지로 움직이도록 반복 훈련합니다. 이를 통해 뇌가 저절로 반응하던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뇌는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변할까요? 생각보다 노화에는 이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경험이에요. 축적된 경험이 뇌 속에 고스란히 남아 우리는 그 지식의 보고에서 언제든 필요한 걸 꺼내 쓸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은 세계에 대한 지식과 어휘력이 젊은이들보다 뛰어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풍부해지는 이런 지능을 결정지능이라고 해요. 또 부정적인 장면을 재해석하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전전두 피질은 젊은이들보다 더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는 PASS 효과, 즉 나이 들수록 뇌를 더 지혜롭게 활용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삶의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부정적 사건을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학습된 결과이기도 해요. 나이 드는 것 두렵지 않죠? 밤에 꿈을 꾸는 이유가 뭘까요? 과학적으로 꿈은 정서적 경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노르아드레날린입니다. 이 물질은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이 있지만 렘 수면 중에는 그 활동이 멈춰요. 덕분에 우리는 격한 감정의 기억도 스트레스 없이 떠올릴 수 있고 하루 동안 겪은 일을 정서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꿈의 또 다른 기능은 창의성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꿈을 꾼 다음 날 문제 해결 능력이 더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룻밤 자고 나면 생각이 정리된다는 말, 과학적으로 완전히 맞는 말이었던 거죠. 최근 연구에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과 정신적 활동이 치매의 발생률을 낮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규칙적 운동, 사회적 교류, 꾸준한 공부, 독서 같은 활동이 뇌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요. 건강한 뇌는 치매에 대한 저항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아이 식구들과 함께하는 이 독서 시간이 정말 희망적으로 느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이미 뇌 건강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들의 존재입니다. 행복 호르몬으로 자주 언급되는 옥시토신은 신체 접촉, 포옹, 애정 표현, 협력 등을 통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사회적 관계, 주변 사람들이 있을 때 가장 잘 작동해요.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로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인데요. 행복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달려있다. 모아이 식구 여러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것이 행복의 진짜 원천임을 기억하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울수록 더 행복할까요? 과학자들은 지혜를 구성하는 6가지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타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선한 목적을 추구하려는 의지, 삶에 대한 풍부하고 통찰이 담긴 지식, 정서적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 자기 성찰, 불확실한 상황을 견디고 대처하는 능력, 그리고 연민과 관용. 이 모든 특성은 다양한 뇌 영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뇌가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문장을 나누고 싶어요. 행복은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 그보다는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동력이다. 달라이 라마의 말처럼 행복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행복이 곧 길입니다. 매 순간 행복해야 한다거나 항상 기뻐야 한다는 부담은 내려놓으세요. 행복한 순간들이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들을 잘 간직하고 기억하세요. 그 기억이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고 다시 하루를 시작할 용기가 됩니다. 오늘 에벨리너 크로너의 뇌의 하루를 통해 우리 뇌와 조금 더 친해지셨나요? 뇌를 이해할수록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아이 식구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